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바지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방송 끝내고 다음 주에 주제 뭐 할까 이제 이러고 있다가 마지 형이 내가 얼마 전에 타코피의 원제라는 걸 봤는데 너무 대단하다. 이거 하자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 좋네. 그러니까 다시금 또 일본 컨텐츠의 그 저력. 사실 일본도 이제 뭔가 과거의 명작들만큼의 어떤 그런 작품들이 좀 안 나온다고 하는 분위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네. 그 저력이 대단하다. 저는 데데디디에서도 그런 걸 느꼈는데 이거는 네. 약간 데데디디 압축판 같은 뭐 네. 그런 느낌도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건 대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는 너무 진짜 네. 신기해가지고. 특히나 약간 초중반부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뒤에 후반부가 진짜 너무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라서 네. 야 이거는 진짜 이게 뭐 영감을 받았든 진짜 뭐 약을 빨았든 뭘 하든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하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뭔가 외계인이 나오고 외계인이 무슨 이제 신기한 도구를 쓴다 이제 이런 네. 것 때문에 약간 데데디가 이제 연상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스토리인데 근데 뭐 공통점이 있죠. 이제 어떤 네. 그 이제 외계인의 시선으로 본 인간들의 어떤 네. 이제 뭐 약간 감정, 어둠, 약간 이런 것 사실 그러니까 외계인이 무슨 뭐 과학적으로 무슨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계인이란 어떤 그 환상의 존재가 있음으로써 그걸 매개체로 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인간 내면의 어떤 네. 그런 걸 들여다보는 네. 그 스토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그 외계인 존재는 이제 지구인을 그러니까 다른 종이다 보니까는 지구인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이 주인공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 외계인의 입장으로 이야기가 풀어져 가는데 이 순수한 외계인 입장에서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네. 굉장히 초반부 처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되게 슬프고 되게 좀 이제 네.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초반부에 나오는 게 굉장히 어둡고 슬픈 내용인데 이 외계인이 굉장히 귀엽단 말이에요. 네. 특히나 이제 만화 원작은 상하편 2권으로 돼 있고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화돼서 6화 총 6화로 만들어서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여기서 이제 외계인이 만화에서 나왔던 걸 이제 그대로 옮겨놓았는데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 실제로 귀엽게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는 뭔가 그 장면은 귀여운 것 같은데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어둡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림체 자체가 이제 그림이 되게 약간 뭐 미소녀 게임에 나올 법한 그런 그림체인데 그런 그림체로 너무 뭔가 잔혹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림체가 저는 그림도 약간 진짜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밝게 나올 땐 진짜로 그런 밝은 밀 일상물 같은데 일상물 같은데 이게 얼굴에 그늘져가지고 금그어져가지고 나올 때는 진짜로 뭔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 기분이 되게 나빠 되게. 네, 그 주인공의 그 금간 얼굴의 금간 그 표정만으로도 뭔가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쎄한 느낌을 줘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것도 난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뭐 사람들이 약간 뭐 도라에몽 절망편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전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생각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되게 시작은 심플하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지구에 불시착한 되게 조그만 약간 쭈꾸미 같은 약간 이제 네. 분홍색 이제 쭈꾸미 같은 그 타코피란 애가 네. 말끝마다 PP를 붙여서 이제 주인공이 그 시즈카가 타코피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그렇죠. 타코는 문어인데 이제 네. 원래 얘의 이름은 다른 이름인데 뭐 부르기 힘드니까는 외계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그냥 타코에다가 얘는 맨날 피피 거리니까는 타코피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좀 이제 그런 게 물론 타코피가 되게 얘가 좋은 마음으로 이제 다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얘가 너무 순진무구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진무구한 어린아이 같은 네, 약간 네, 맞아요. 네. 존재다 보니까 어떤 장면에서는 짜증이 나니까 너무 약간 너무 착해서 짜증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냥 자기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네. 그랬다가 되게 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약간 그런 것처럼 맞아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뭔가 얘가 막 되게 그냥 마냥 해맑고 행복하게 하다가 이제 뭔가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몇몇 장면에서는 나도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네. 짜증이 나는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물론 얘가 의도한 건 아닌데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걸 볼 때는 시즈카가 이런 어려운 상황, 학교에서 이제 이런 이지매를 당하고 이제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외계인의 도움으로 뭔가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뭐 화해로 가는 그런 얘기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네. 네. 물론 뭐 타코피는 그러려고 했는데 네. 제 마음도 약간 타코피의 마음처럼 얘 도움으로 이 인간의 힘으로는 뭔가 좀 해결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런 외계 생명체 무슨 이렇게 초자연적인 힘으로 뭐 이렇게 좀 해가는 건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따지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 구조가 너무 부조리하기 때문에 네. 우린 그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타코피의 정말 신박한 네. 어떤 그런 힘으로 그렇죠. 환상적인 힘으로 이 모든 어둠이 다 극복이 되고 네. 모든 걸 해결해 주기를 이제 바라게 되는데 네. 결코 이 작품이 그걸 허락해주지 않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 점도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타코피란 애가 정말 어떤 해피 행성이라는 그러니까 거기는 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지구에서의 어떤 뭐 다툼, 증오 이런 걸 인간들 왜 저런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설정이기 때문에 얘 따위는 뭔가 그러니까 이 해피 성인의 기준으로 다 행복하게 화해하고 잘 화하고 하면 되지 왜 네. 인간들 저렇게 서로 얼굴 붉히고 증오하고 왜 이렇게 싸우지? 그래서 가 되는 건데 타코피는 주인공이 겪는 게 이제 왜 그런 일을 겪는지 이해를 못 하니까 잘 모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피해를 받는 자, 가해를 하는 자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기 주인공이 항상 얼굴에 그늘이 져 있으니까 얘를 웃게 하고 싶어라는 네. 이제 그 의도 하나만으로 이제 시즈카를 돕기 시작하는데 이걸 보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이 타코피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걸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슬픔과 아픔과 인간을 이해하게 된다. 고통을 이해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타코피는 처음에 시즈카가 왜 이러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다가 시즈카를 도와주면서 이제 시즈카가 겪는 일을 본인도 겪게 되잖아요. 네. 변신해가지고 거기서 겪는 이 타코피의 그 심경을 표현할 때 진짜 가슴이 네, 좀 슬프고 나도 같이 그 트라우마를 같이 겪는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네, 그거를 이 작가가 엄청나게 표현을 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시즈카란 아이가 되게 그 마리나란 여자애한테 그 일진 같은 애한테 네. 엄청나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타코피란 애가 무슨 막 이런저런 도구를 꺼내는데 사실은 도구라는 게 너무 시시콜콜한 도구만 꺼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얘가 만약에 시즈카란 아이가 어떤 정말 구김살 없는 해맑은 아이라면은 그런 심한 일을 안 겪고 있다면은 막 되게 와 이거 되게 재밌고 신기하다 그쵸. 하고 이제 맞아요. 네. 좋았을 텐데 이미 너무 이 세상의 어떤 그 절망과 쓴맛을 너무 지금 하루하루 맛보고 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딱히 어린아이 같은 어떤 그런 게 없고 그냥 네. 타코피가 뭘 꺼내도 그냥 시무룩하게 뭐 맞아요. 심드렁하게 그렇죠. 특히나 그 뭐 날 수 있다고 막 그 날개 그것도 하는데 보통의 어린아이라면 막 되게 그걸 좋아할 것 같은데 네. 날아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까 네. 뭔가 하루 이틀 이제 같이 지내면서 이제 뭔가 내가 널 도와줄게 했는데 항상 얘가 얼굴 다 맞고 와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어느 날 친구랑 싸웠다고 그럼 자 내가 이 친구랑 화해 리본을 줄게 네. 그 줄을 주는데 근데 사실 그 전에 되게 섬뜩한 게 다른 도구는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이건 쓸만하겠는데 하고 딱 가져가더니 그래서 그 계기가 되는 그 전날까지 약간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타코피랑 네. 서로 웃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만화책도 그렇고 애니메이션에서 제일 소름이 돋았던 게 연출이 진짜 기가 막혔던 게 그 네. 전날 밤에 산책을 하고 그럼 내일 봐 하고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를 타코피의 시선으로 이렇게 딱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해가 딱 떴는데 그 똑같은 시즈카의 모습인데 네. 어제 같이 산책했던 개는 없고 개 목줄만 들고 있고 갑자기 시즈카는 완전 구타당해가지고 또 웃는 얼굴에 멀쩡한 그 표정이었었는데 그 다음날 구타당해가지고 눈은 부어있고 얼굴이 완전히 엉망되고 옷도 엉망이 된 상태로 그 강아지는 없어지고 이렇게 개 목줄을 딱 들고 있는 그 화면으로 전환이 딱 될 때 그 대비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 네. 장면에서 저는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 장면도 소름 돋고 그 목매단 장면도 너무 쇼킹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네. 얼굴에 얼룩이 뭐 생겼네 막 이러다가 네. 내가 뭐 좋은 거 줄게 해서 이건 어때 뭐 이건 어때 하다가 그 줄을 줬는데 그 리본을 줬는데 리본을 줬는데 그걸로
그리고 나서 타코피가 그 시즈카가 안 보이니까는 그 집에 다시 가서 얘가 뭘 하고 있나 봐야겠다 피 해가지고 집에 갔더니 그 리본으로 목을 묶고 이렇게 대롱대롱 네. 달려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진짜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만화책도 충격적이고 네, 둘 다 충격이에요. 둘 다 충격적이었어요. 애니메이션도 충격적이고.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얘가 타코피가 사실은 그거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걸 써야 되는데 도구를 네. 그 해피 행성의 그 규칙을 네, 원래는. 얘가 계속 자꾸 어겨가지고 그래서 타코피는 얘가 죽게 된 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내가 이 상황을 바꿔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그 전에 찍었었던 그 마법 도구 중에서 네. 사진 찍는 게 있는데 그 사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네. 그 사진을 특수. 찍은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해피 카메라가 있었죠. 네. 그래서 다행히 시즈카랑 찍었었던 그 사진이 한 장 있어서 그때로 돌아가서부터 이 타코피의 이제 그때부터 노력이 네. 타임 루프물처럼 네. 계속 돌아가가지고 그 잘못을 수정하기 위해서 계속 바꾸는 거죠. 네. 엣지 오브 투모로우처럼 일단은 시즈카를 알아야 해. 음. 학교를 나를 데리고 가고 그렇죠. 해가지고 예. 이제 시즈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음흠. 근데 이제 나름대로 저는 이거 다 보면서 타코피의 이해력이 좀 그러니까 뭐 서로 싸우고 막 하는데도 이걸 되게 활기차게 얘기를 하네. 난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걸 모를 수가 있나 좀 그래가지고 좀 되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백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감정을 배워가는 건데 네. 그 감정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약간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 같은데 왜냐면 그렇게 봤었던 타코피가 실제로 시즈카가 겪는 그 뭐랄까 이렇게 폭력을 자기가 이제 대신하기 위해서 시즈카로 변신을 해가지고 마리나를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거기서 자기가 해피성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폭력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뺨을 맞고 막 네, 발로 발로 이제 발괴질을 당하고 네, 밟히는 구타를 당하면서 공포를 느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순진한 타코피가 그 폭력을 당하면서 느꼈었던 공포가 이제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극명한 대비가 일어나다 보니까는 너무 무서워. 그리고 그 뒤에 그거를 다시 바꾸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을 때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 일을 다시 겪어야 되는데 그 일을 다시 너무 두려워서 겪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일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네. 너무나 처음에 그 순진무구한 타코피의 그 마음과 그 대비를 이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 두려움을 표현을 잘 해낸 것 같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나는 좀 이 작품을 보면서 이게 또 든 생각이 결국에는 이게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다.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시즈카의 가정 환경도 정말 노답이고 마리나의 가정 환경도 노답이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마리나가 뭐 잘 나가는 부잣집 딸이라서 이렇게 뭐 갑질 비슷하게 폭력을 네. 행하는 건가? 학교의 일진으로서 그건 줄 알았더니 알았는데 얘도 가정 환경이 노답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들에 속하는 이제 세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 다 각자의 그 가정 환경 상처가 속에서 있어서 네, 문제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는 한 명은 진짜로 계속 피해자, 가해자, 그 방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야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나? 예. 인간의 그 감정과 시스템적인 문제를 이 약간 순진무구한 외계인을 통해서 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생각을 했을까? 맞아요. 예, 그게 너무 네. 대단해가지고. 맞아요. 그 이제 시즈카의 엄마는 뭔가 약간 이제 화류계 일을 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근데 하필이면 또 그 화류계 일을 하면서 뭔가 지금 내연남이 마리나의 아빠야. 그래서 이제 마리나 엄마도 조금 뭔가 그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렇죠. 마리나 엄마도 물론 뭐 이제 피해를 입었고 이제 상처를 입은 건 알겠는데. 하지만 보통 사람의 범죄에 벗어나 있죠. 네, 이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문제 또 그 자기의 그 어떤 증오나 절망을 자기 딸한테 풀고 있어. 네. 근데 마리나는 본인이 엄마한테 당했던 거를 시즈카한테, 시즈카한테 네. 분풀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시즈카 엄마는 진짜 정상이 아닌 게 딸이 맨날 지금 몰골이 네. 그런 상태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 건지 심한 일을 당하는 건지 얘한테 뭐 관심 1도 없고 네. 그냥 전혀 시즈카에 대해서 무슨 어떤 그 얘에 대한 그 자식에 대한 네. 뭐
알아보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가지고 네. 그냥 자기 사는 것만 생각하고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부모로부터 방치된 이 아이가 얼만큼 바닥에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처지는가, 이 처절한 광경을 목격하는 이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네. 답답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그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처음에는 단순 이제 마리나의 상황이 안 나왔을 때는 네. 정말 단순무식하게 아 마리나 저 나쁜 기집애 되고 이제 시즈카는 한없이 불쌍한 피해자. 아 저놈의 마리나 어떻게 좀 뭔가 타코피가 어떻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뒤에 보면은 아씨 마리나도 뭔가 얘도 사정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마리나가 빌런이기 때문에 예. 마리나를 어떻게든 제거를 하든지 뭐 상황을 바꾸든지 네. 아니면 그 사람의 뭐 마음을 바꾸든지 어쨌든 예. 타코피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떻게든 바꿔줄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는 실제로 타코피가 그런 노력을 계속하죠. 막 몇십 번씩 네. 몇백 번씩 계속 과거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면서 상황을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은 엄청나게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다 안 돼서 마리나를 본의 아니게 이제 본의 죽게 아니게, 만들었지. 예. 카메라로 때려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도 독자 입장에서 얘는 약간 죽어도 싸다 느낌이 사실 한 반쯤은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렇지. 있는데 이게 웃기는 게 그 마리나가 죽은 시점부터 시즈카가 약간 이상하다. 이상해져. 예. 약간 이상한데 그래서 예. 쎄해. 쎄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시즈카한테 동정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즈카를 좀 응원했었는데. 네가 힘을 냈으면 좋겠어라는 타코피의 마음이었는데 이게 그 마리나가 죽은 시점부터 얘를 내가 응원을 할 수가 네. 이게 진짜 약간 이상해지거든요. 예. 이상해진 건지 아니면 원래 이상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독자는 거의 타코피의 입장에서 이 전 이야기에 참여하게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보고 있게 되는데 내가 타코피 입장에서도 약간 이래도 되나? 근데 어쨌든 타코피는 나한테 잘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얘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결국에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된 건데 해피 카메라로 마리나를 내리쳐가지고 마리나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해피 카메라는 고장이 났고, 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마리나가 죽은 거는 그래도 이 빌런이 없어지면 잘 된 건가? 뭐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데 네. 그 시점부터 이제 이상한 시즈카를 보게 되면서 시즈카 얘도 좀 정상이 아닌데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야기가 희한하게 흘러가는데 작가가 그거를 기막히게 표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그 리디북스에서 이렇게 구매한 댓글이 그래서 솔직히 따당한 애도 정상 아니다. 우리가 그 전반부까지는 근데 솔직히 마리나가 너무 심하게 애를 패거든. 네.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까지는 마리나는 죽어도 싸고 맞아요. 시즈카는 한없이 불쌍한 이제 네. 아이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타코피가 마리나 죽인 순간 너 잘해 너무 잘했어. 고마워 하면서 굉장히 갑자기 눈빛이 반짝반짝해지면서 네. 친구는 누워가지고 피투성이가 돼 있는데 시즈카의 표정이 한없이 밝아지는데 네. 너 너무 잘 죽였어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 밝아지는 표정을 사실 독자 입장에서 기대했던 거 맞긴 맞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밝아지면 이거는 좀 여기서는 밝아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네. 밝아지니까는 너 잘했다라고 칭찬 이상한데 근데 물론 이제 그 시즈카의 그 너무 반복된 수많은 상처로 인해서 이제 얘가 정신이 횟가닥 나는 뭐 간 측면으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얘가 좀 너무 선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네. 시즈카가 나 네. 그래서 아씨 이것도 좀 뭔가 이게 네. 결코 이게 잘 된 게 아니 잘못된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생각 들어가지고 그래서 마리나가 죽은 걸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게다가 또 이제 그 시즈카를 좀 좋아했던 이제 그 아즈마라는 이제 네. 남자 아이 네. 약간 짱구 박사 같은 약간 네. 이제 안경 써가지고 똘똘한 남자애가 네. 시즈카를 따라와 봤더니 뭔가 지금 마리나가 죽어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 왔는데 얘는 당연히 처음엔 그냥 뭐 평범하게 빨리 자수해 했는데 그 이것도 약간 좀 시즈카가 좀 무서운 게 이 아즈마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네. 이 조그만 여자애가 이용하게 되죠. 예, 남자의 마음을 너무 약간 시즈카가 이런 애였나 약간 좀 너무 좀 무서워지는 거야 그래서 점점. 그 시점에서 갑자기 시즈카가 악녀처럼 변하면서 뭔가 이 독자들이 생각한 대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눈치챈 순간 소름이 돋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즈마를 되게 잘 구워 삶으면서 네. 그 일반적이지 않은 파격적인 일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시체 유기하면 왜 안 되는데 약간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네.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막무가내로 네.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마리나 죽인 누명도 네가 뒤집어 쓰라고
진짜 뭔가 자기의 이제 마지막에 자기를 여자로 좋아하는 걸 알아서 막 뽀뽀도 해주면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 남자애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마리나가 죽고 그 타코피의 도구 중에서 마법 도구 중에서 이제 뭐 약간 관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뭐 할 수 있는 그 캡슐에다가 마리나를 넣고 땅에 묻고 대신 타코피가 마리나로 변신을 해서 마리나의 대역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마리나 살아있는 척. 네. 근데 참 그것도 되게 좀 복잡해지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화책을 한 번 보고 애니메이션을 한 번 봐서 똑같은 내용을 제가 두 번 이제 리바이벌을 한 건데 근데 마리나가 죽고 이제 타코피가 마리나를 대신하면서 집에 가서부터 이제 마리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건데 그 마리나의 상황이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그 모녀와의 관계로 봤을 때는 시집가보다 더한 상황이 아닌가 네. 했었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나의 상처와 마리나가 왜 애가 그렇게 엇나갔는지가 네. 여실하게 또 거기서 네, 나오니까 아빠와 엄마의 관계, 예. 그다음에 엄마와 마리나의 관계가 진짜로 이 집도 답이 없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마리나란 애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약간 네. 뭐 어느 정도의 물론 이제 마리나 한 짓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건 실드 칠 수 없지만 그만큼 상처가 있다. 예, 얘도 얘 나름대로의 뭔가 문제와 이제 상처가 네. 마냥 마리나만 나쁜 애라고 몰아붙이기에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얘도 사정과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그 독자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얘도 또 불쌍한 점이 있었으니까 얘도 특히나 이제 독자 입장에서 계속 타코피 시점으로 보는데 타코피가 이제 마리나가 됐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마리나가 된 타코피가 그 당하는 걸 보면 야 이거 마리나의 삶도 이게 녹록치가 않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엄마가 물론 제정신이 아니고 좋은 엄마가 아니지만 또 거기서 근데 어디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을 돌려주세요. 네. 당신이 우리 딸이 아닌 거 알으니까 뭐 물론 이제 그게 약간 뭐 그걸 진짜 뭐 잘 알아서 한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이 아줌마도 약간 좀 정신이 좀 안 네, 좋으니까 좀 헷가닥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뭔가 분명 전이랑 달라졌다는 거를 눈치는 챘다. 느껴서 이제 그런 식의 말을 하니까 네. 타코피도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혼자 네. 울면서 네. 마리나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내가 음. 당신들이 마리나를 못 보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처음으로 타코피가 약간 정말 인간의 어떤 양심 아니면 네. 느껴서 그렇죠. 타코피가 마리나로 변신한 이후에 셋이 되게 즐겁게 놀면서 그때가 그나마 이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행복했던 좀 행복한 순간으로 보이죠. 네. 화면적으로도 그렇고 짧았던 행복했던 시간 약간 아주 한때. 잠깐 네. 여름 방학 전에 잠깐. 그래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타코피 스스로가 왠지 지금 우리는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스스로 하게 돼가지고 하게 된 것 플러스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마리나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네. 근데 처음에 그게 그 묻는 장면은 내가 조금 현실적으로 이게 초딩 두 명이서 어른도 이거 삽질하는 게 힘든데 시신을 유기할 정도의 그 땅을 파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좀 싶었긴 아니, 했거든. 근데 솔직히. 처음에 볼 때도 실제로 그 땅 파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땅 파는 거 진짜 힘들어. 생각보다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굉장히 진짜 개노가 탑니다. 네. 그게 되게 힘든데 처음에 꼬맹이 둘이서 그걸 하길래 저거 2m는 파야 될 것 같은데 저래 가지고 이게 되나. 왜냐면 딱 그 캡슐 묻을 때도 간단하게 묻고 이렇게 흙을 덮길래 저 정도는 더 깊게 묻어야 되는데. 저게 금방 흙이 금방 들킬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네. 네. 근데 또 이제 이 파트에서 이제 그 아즈마 얘기가 나오는데 음흠. 아즈마도 이제 또 얘도 물론 이제 이 뭐 여자애들만큼의 환경은 아니긴 한데 얘도 또 그 어떤 그 가정 환경에 그 가정 교육에 좀 자기 안에 그 상처가 있었다는.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한 약간 그 2인자로서의 예. 서러움 같은 건데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안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해도 실제로 여러 집에서 이런 거를 겪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특히 형제와의 비교.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형제나 자매는 잘났어, 어디는 못 났어. 그러면 항상 이제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거. 부모님의 편애를 받게 되고. 네, 예.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은 우쭈쭈 해가지고 이렇게 막 네. 떠받들어주고 여자 형제들은 어마어마하게 네. 약간 그 차별을 남존여비처럼 네. 그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던 시기에는 특히나 뭐 누나들 막 3-4명 4명 있고 마지막에 이제 그 남자애가 이제 막내로 있을 경우에 진짜 왕대접을 받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 보니까는 그런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아줌마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음. 병원집 아들인데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좀 이제 그래도 좀 부유한 네. 층에 속하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막 그 반 애들이 뭐 플스4 있다고 막 네. 되게 놀라는 장면도 나오고 잘 사는 집이고 네. 잘 나가는 집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화목한 가정의 형태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이 막내 아들인 아줌마는 굉장한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특히나 형 때문에. 네, 형이 너무 잘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형은 이제 어릴 때부터 딱히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도 네. 항상 성적이 좋고 원래 네. 잘난 놈. 그래서 중고등학생 돼가지고 이제 좀 약간 뭐 날라리 된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딱히 성적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더 인싸가 됐다 약간. 그러니까는 동생은 형이 이제 저렇게 약간 엇나간 날라리가 되면은 내가 이제 이제 형은 성적이 떨어지고 내가 이제 형의 사랑을 받을 기대감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형은 여전히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 잘 놀기도 놀고, 잘 놀고 놀기도 잘 놀고 심지어는 바깥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 전부 다 더 쩌리가 되어간다. 네. 본인이 근데 여기서는 그 아줌마네 엄마도 너무 좀 심하죠. 네, 자식을 너무 그렇게 편애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렇게 하고 하는 말이거든. 왜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거 입히는데 왜 너는 왜 형만큼 안 되지? 네. 근데 실제로 그런 부모님들이 계셨다는 거 예전에. 네. 네.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계측할 수 있는 게 아닌 건데 네. 어쨌든 너무 그 특히나 이제 얘는 지금 뭐 끼키야 초딩인데 초딩한테 너무 약간 그 정신적인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초딩을 돌아보면 약간 야지마랑 비슷한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동생은 있지만 위에 형은 없지만은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95점을 받았어. 그러면 뭐 누구는 100점 맞는데 너는 왜 95점? 그러니까는 저는 5점이 모자라. 초딩 때로 따지면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를 맞아 한 번도 올 쓰고 올백 맞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항상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어. 그러면 올백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 100점 맞으면. 올백. 근데 하나나 두 개를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잘한 거로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 너 이거 왜 하나 틀렸어? 하나 틀렸어. 두 개 틀렸어. 이거 하나만 더 맞으면 올백인데 너 왜 이거 틀렸어? 하다 보니까는 저는 90점을 넘으면 이것도 꿍살이 맞겠구나. 구살이 막 95점 맞으면 이거 100점 맞았다고 못 맞았. 근데 실제로 저는 칭찬보다 약간 너 이거를 왜 못 해가지고 100점이 안 되냐 이런 걸 많이 와서 저는 95점 맞으면은 꿍사리를 맞는데 제 친구네 집 놀러 가면은 70점 받았다고 80점 받았다고 막 칭찬해주고 막 그 돈가스 해주고 막 케이크 차려준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95점 맞아도 맨날 혼났는데 그래서 부조리. 네, 저는 이 아즈마의 이 심정이 약간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아줌마에게 어떤 그 이제 어머니의 팬케이크라는 그 존재가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은 먹을 수 있는 네. 팬케이크. 그러니까 내가 100점을 맞아야 먹을 수 있는 팬케이크인데 항상 그 조금 모자르고 형보다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 너무 되는 근데 그거를 되게 갖다가 너는 이걸 먹을 자격이 없어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항상 뺏어갔으니까. 뺏어가지고 이거 먹고 더 힘내서 잘해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걸 네. 뺏어가지고 버려버리니까는. 그러니까 너는 처먹을 자격이 없다 이런 그래서 식으로. 그 느낌이 약간 이렇게 뭐 개를 조련하듯이 네, 동물을 그러니까. 조련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100점의 포상은 팬케이크. 네, 그런 식으로. 네, 그 장면도 소름 끼치죠. 그래서 그걸 몇 년간 반복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너무 잘못된. 그래서 이제 이 애가 너무 어떤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다 보니까 네. 엄마가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뭐지 얘는 약간 막 그 시즈카를 엄마랑 겹쳐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즈카의 외모가 엄마랑 약간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즈카에서 엄마를 받고 집에서 받지 못한 인정을 시즈카가 받으려고 시즈카한테. 그리고 네. 시즈카가 그런 기대를 자기한테 줬죠. 네. 너라면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그 시체가 생겼을 때도 나의 상황을 좀 네가 좀 커버 쳐줄 수 있지 않니? 이 타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너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집에서 쩔이었던 애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기대를 여자애로부터 받아서 기대를 받다 보니까는 거기서 원래는 그냥 지나치든 신고를 하던 뭐 자수를 시키던 하려고 했었던 얘의 마음이 거기서 갑자기 동해서 그러니까 그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데 그만큼 얘도 마음이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았다는 거죠, 아줌마도.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 셋 다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네. 결핍이 있고 상처가 있던 네. 이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펼쳐지는 이야기라. 이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크고 작은 이유로 세 명 다 이제 어쨌든 트라우마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엇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런 비극과 파국이 맞이하는가. 네, 이런 처절한 네. 파멸이 다가오는가가 네. 이제 이 아줌마가 네. 엇나간 인종 욕구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시즈카가 가져온 그 피 묻은 해피 카메라 네. 받으면서 뒤집어 쓸 그렇지. 생각하니까 이제 얘도 지금 막 그 정신적 압박이 엄청나게 네. 다가와가지고 네. 거기서 그 장면도 약간 시즈카한테 소름이 돋고 막 되게 네가 대신 나를 위해서 자수해라. 열받는단 말이야. 네가 뒤집어 써라. 근데 그 장면이 그 사랑을 하는 어린 동심에서 이제 키스를 쪽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의 아름다움과 그 내용의 잔혹함이 완벽한 대비를 이루면서 엄청난 소름이 돋거든요. 그 장면에서 야 인간이 이렇게 무섭다니. 특히나 아줌마가 난 널 위해서 뭐든지 할게 이랬는데 네. 그래? 그럼 이거 가져가서 와 이거 카메라 미는데 진짜 소름. 와 무슨 그때부터 시즈카 좀 짜증나가지고 그때부터 네.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다 당할만 했나 이 생각들은 좀 열받아가지고 나도 보면서 그 마리나가 죽은 시점부터의 시즈카는 마리나는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폭력을 행하는 악당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시즈카는 네. 진짜 섬뜩한 느낌, 정신이 헷가닥한 네. 그런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광녀. 네. 얘가 막 그 생각하니까 이제 막 95점도 아니고 이제 시험에서 50 몇 점 받아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서도 그 엄마가 또 얘를 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니까 먹으라고 팬케이크를. 그래서 자 팬케이크 먹어서 얘는 뭔가 엄마가 자기를 격려해 주려고 네. 팬케이크를 주는 줄 알았더니 넌 됐어 이제 그냥 포기. 포기. 그게 좋은 의미로 팬케이크를 주는 게 아니라 네. 넌 이제 안 되겠다 너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약간 이런 뉘앙스라서 거기서 또 본인도 이제 그 팬케이크를 원했던 거니까는 먹었었지만은 나중에 그거 다 토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네. 엄마는 너에 대한 기대를 이제 완전히 접어버렸다.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너 이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네. 살아 이제. 너 같은 놈. 하면서 필요 없다.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야. 그게 더 뭔가.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그 초딩한테 너무 가혹한 네. 그거니까. 네. 그게 그 아줌마 형이 나는 별로 그게 비중이 없는 줄 알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줘가지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얘는 막 지금 정신적인 압박에 또 막 자기 살인자가 될 거를 막 생각하니까 막 그리고 또 뭔가 분명 내가 시즈카를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나한테 이런 네. 걸 시키는 시즈카가 이게 지금 그런 혼란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 도둑이 제발 저려가지고 형이 딱 그렇게 손을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또 약간 보니까 좀 나이 터울이 있는 형제잖아요. 네. 약간. 형이랑 동생이랑 좀 나이 차이가 초등학생, 있으니까. 고등학생이니까. 네. 네. 그래서 형이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는데 마치 자기 혼자서 막 네. 형이 이제 모든 걸 알아가지고 나를 막 비난하고 막 경찰서 가자 막 이제 네. 이렇게 하는 망상을 했는데 형이 딱 그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왜 대체 무슨 일이야? 형한테 말 좀 해봐. 네. 이제 그 형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니까 얘가 이제 복받쳐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제 그동안 형에 대해 어떤 열등감 막 네. 그런 거 얘기했는데 오히려 형도 형이라고 해서 내가 완벽한 게 아니야. 나도 막 못하는 게 있고 막 네. 고민하는 게 있고 그렇죠. 엄마도 노력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네. 모두 완벽한 인간이 없고 다 모두가 각자 부족한 그걸 안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다 네. 부족한 점을 채우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이제 형으로서 되게 동생을 네. 정말 너무 동생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줌마가 약간 지레짐작으로 아 형은 나보다 훨씬 잘났으니까 나한테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거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니었다. 형도 눈물을 막 흘리면서 네. 나는 너의 얘기가 듣고 싶었을 뿐이라고 네. 그냥 네가 뭘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인데 나는 그냥 네 속마음을 듣고 싶었을 뿐이라고 네. 막 하니까 이제 둘 다 이제 막 눈물 받아. 그래서 난 좀 그 장면 되게 나도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 되게 약간. 그 장면이 여기서 이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 예. 이 형제간에 그러니까는 형은 사실 뭐 그렇게 오해라고 할 건 없는데 동생이 혼자서 예, 약간 좀 꼬여가지고 약간 엄마한테 받았었던 그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제 형한테 느꼈었던 열등감과 이런 네. 것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고 컴플렉스가 혼자서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형과의 대화로 인해서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풀어지는 네. 응어리졌었던 게 풀어지는 그 장면은 저도 뭉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아즈마는 그 두 여자아이들의 그 가족보다 좀 나은, 그렇죠. 그 훨씬 나은 그런 형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형이 그 메시지가 그걸 일깨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이란 게 회사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가족의 구성원이 조금 뭐 능력이 떨어지거나 뭐 무능하다 할지라도, 그럼 아 너는 무능하니까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 네. 꺼져라. 버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여태까지 대했다고 치더라도 사실 나를 이해해주는 한 명만 있다 하더라도 아즈마가 형이 그런 마음인 걸 알았었다면 이런 마음을 절대로 안 먹었을 건데 네. 근데 여태까지 이제 자신이 혼자 그 짐을 지어지려 하고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혼자 힘들어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혼자서 약간 삽질한 약간 그런 네. 케이스긴 진작에 형이랑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했었다면은 네. 거기서도 마지막에 타코피를 만나서 얘기를 해주면서 네가 만약 시간을 돌린다면 맞아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줘. 형이랑 한번 싸워나 보라고. 네. 진작 말했으면 더 빨리 해결될 수도 있었던 그렇죠. 건데 예, 혼자 예. 끙끙 앓다가 마지막에 돼서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맥락이 이제 뭐 맞는 건 아닌데 제가 광장에서 그 봉산 회장이 그 구준모한테 그 대사했던 건 약간 좀 인상에 남았거든요. 네가 못나면 내 아들이 아니기라도 한 거냐.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스토리상 뭐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게 그냥 가족으로서의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형이 그랬잖아. 시험 점수라던가 뭔가 그딴 건 상관없어. 네, 맞아요. 동생으로서 너의 속마음을 듣고 싶어. 그냥. 네. 그게 어떤 가족으로서의 의미로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즈카도 마리나도 뭔가 뭐 엄마 아빠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런 네. 얘기를 했었더라면은 그렇지. 그렇게 파국으로 안 갔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 가족의 의미를 되살리지 못한 가족 구성원들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네. 엄청난 비극으로 가게 되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아즈마는 그래도 형 덕분에 자기 마음의 응어리와 갈등을 해소해서 마지막에 타코피를 만나서 작별 인사를 했고 네. 니네랑 이제 같이 할 수 없어. 근데 이제 그나마 그 시점에서 이제 아즈마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어둠의 구렁텅이를 탈출했다고 볼 수 있지. 네. 물론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뭐 이 가족이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네. 아들이 공부 잘하는 아들이 살인자가 된 거니까. 네. 그리고 뭐 또 타코피한테도 우리 형 대학 못 갈지도 몰라. 나 때문에. 그러니까는 형이 아마 아즈마의 죄를 아 약간 덮어 써줬나? 덮어 써준 것 같으니까는 내가 죽였다라고 아마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 말로 미뤄봐서 형이 아즈마 대신 아마 자수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게. 네. 뭐 그 거기 병원도 한동안만 문 닫는다고 닫았다고 하고. 했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네. 이제 힘들고 아픈 일일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그거를 절대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되게. 네. 어쨌든 간에 한번 겪고 넘어가야 되는 일. 그렇게 보면 이제 물론 이게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일지라도 그 갈등과 그래도 응어리를 해소하고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제 그 스텝으로 나아가게 됐다. 아즈마는 그나마 다행히도. 다행히도. 근데 이제 시즈카는 여전히 현실 도피를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그 시점에서도. 이제 도쿄로 가서 아빠를 만나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그 마리나가 그 시즈카의 그 개를 차피를 이제 일부러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사람을 물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안락사를 시키게 네. 하려고 일부러 그 이제 흉계를 꾸며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타코피가 아무리 시간을 되돌려도 계속 그 마리나를 네.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즈카 엄마도 짜증나는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굳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분명히 그 아빠한테 갔을 리가 없는데 걔가 그냥 아마 보건소 가서 아마 안락사를 당했겠죠. 그러니까는 이혼하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아빠한테 무슨 개를 보내.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핑계 대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네. 그 어린 아이가 거짓말을 한 건데 물론 뭐 엄마 딴에는 딸이 이제 뭐 상처받지 않게 애둘러서 뭐 포기하게 만들라고 뭐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할 수는 있는데 시즈카 입장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자기 편이 돼주는 유일한 차피 그 강아지 차피를 보고 싶어서 이제 아빠 집에 간다. 네, 도쿄로 간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아줌마가 이제 거기서 빠지니까 이제 시즈카가 아 아줌마가 나를 안 도와주네.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네. 다 가버렸네.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여름방학 됐으니까 가자. 네. 거기서 타코피도
시즈카 이제 우리도 자수하자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도쿄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행동이 계속 쎄한데 이제 그 타코피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즈카를 내가 위에 주고 치즈카가 계속 웃고 그게 더 행복한 길인 것 같으니까는 같이 따라가는 주는데 이 쎄한 느낌을 뭔지 모르게 이제 타코피도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타코피도 이게 옳지 않다는 걸 계속 그 마음에 걸리면서도 네. 또 시즈카가 또 웃으니까 그 얘가 뭐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아졌으니까 된 음. 건가라고 이제 넘어가다가 이제 점점점 그 네. 파국을 치닫게 되는데 그래서 아빠의 집으로 가는 과정은 뭐 지원하기도 하고 이제 거기 시골에서 이제 도시로 네. 가는 거다 보니까 약간 여행하듯이 예, 배도 타고 신칸센도 타고 이러면서 이제 네, 좀 분위기가 좀 밝은 분위기인데 약간의 설레임을 네. 안고 이제 근데 그 아빠를 만난 이후부터 진짜 또 이야기가 다시 또 절망의 구렁텅이로 또 이제 처박히게 되는 네. 거라서 음. 그래서 아빠를 만났는데 아빠는 이미 다른 가족이 생겨서 네. 이미 자기가 아닌 다른 딸들 2명이 있고 네. 차피가 아닌 다른 요크셔 테리어가 있어. 네. 근데 그 아빠가 대못을 박았지 시즈카의 네. 마음에. 그 말을 안 했어야 그러게. 되는데 그 다른 딸이 얘는 누구냐고. 얘 누군데 네. 아빠한테 아빠라고 그래 그러니까 네. 아빠가 잘 모르겠네. 자기 앞에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런 일을 겪었으니까 얘가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굉장히 힘든 그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네. 이런 어른들의 말 하나 행동 하나 하나가 네. 얘를 정신이 온전하지 얘를 못하게 미쳐버리게 만들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 네. 그러니까 이미 시즈카는 너무 많은 아픔이 쌓여 있었는데 네. 아버지가 그 일말에 이제 그 희망의 끈을 그렇죠. 잘라버리는. 끊어버린 네. 잘 모르겠는데 그 한마디가 이제 시즈카의 이성의 끈이 끊어지게 만든 그렇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도 독자들, 시청자들 이렇게 저거 관객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 아빠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도 약간 시즈카의 마음처럼 네. 진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은 얘가 미치지 않을래야 네.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 네. 네. 어두컴컴한 그 약간 콘크리트 파이프 같은데 앉아가지고 또 이제 또 타코피가 막 이런저런 도구를 꺼내는데 되게 시즈카 이제 그만 돌아가자 이러는데 되게 네. 시즈카가 아니야 너 그 도구 중에 사람 내장 보는 도구 있어 막 얘 그런 이제 특히 애니메이션이 그 부분을 더 섬뜩하게 표현해놔가지고 맞아요. 미쳐버린 시즈카의 뭔가 이제 그 그래서 광기를 못 쓰는. 그 타코피가 그런 건 없다 피 하니까 네. 이제 그래 그럼 너도 더 이상 필요가 없네 이러면서 돌 들어가지고 이제 타코피를 죽인 것 같이 약간 이렇게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근데 죽이려는 순간에 타코피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저 표정 어디선가 저 눈빛을 어성 본 본 것 것 같은데 같은데 라면서 그 장면에서 딱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약간 좀 스토리 전개상 되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 되게 네. 구조가 반전에 그리고 또 우리가 몰랐던 걸 자꾸 작가가 네. 새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로는 일단 그 마리나가 그런 사연이 있는지 뭐 단순한 그냥 악역 A로 알고 있었는데 얘도 사연이 있었고 네. 그 타코피도 알고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또 충격의 그 비밀이 밝혀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타코피가 자기네 행성으로 못 간다고 그랬어. 근데 자기도 가만 근데 내가 왜 못 갔더라?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네. 알고 보니 이제 이게 따지면 약간 다른 시간선으로 그 한 중학생쯤에 됐을 때 마리나를 먼저 만났던 거야 타코피는. 저는 이제 그 설정에서 진짜로 소름이 돋았는데 예. 진짜 대박인 게 그러니까 타코피가 시즈카를 만나기 전에 마리나를 먼저 만났던 거야. 먼저 만났었다. 와 이거 진짜 신박한 네, 스토리 네. 전개다. 네. 우리는 이제 시즈카를 처음 만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학생 때 마리나를 더 먼저 네. 만났다. 얘네가 조금 더 나이를 먹었을 때 그 시점에서 네. 마리나를 먼저 만났던 거야. 그러니까 더 미래의 마리나. 네. 그 지금의 시즈카와 단짝이 된 것처럼 원래는 마리나와의 단짝이었어 타코피가. 그러니까는 지금 있었던 초등 생활은 다 이대로 흘러갔었고 네. 얘네가 조금 큰 다음에 중학생 때 마리나랑 원래 최초로 타코피가 더 먼저 만났었다. 네. 근데 물론 그 당시 때 마리나도 지금처럼 생활은 비슷해. 엄마랑 사이도 안 좋고 엄마한테 학대 당해서 얼굴에 그 칼자국도 났고 이미 얼굴 찢어져 있는 흉터도 네.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지금 시점보다 더 미래의 마리나를 먼저 만났었다. 네. 그 먼저 이야기다. 시즈카를 만났을 때 이야기보다 더 먼저 이야기.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얘기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그 전에 얘기로 인해서
자기 행성으로 못 돌아가게 됐었고. 그 당시 때 이제 마리나를 행복하고 즐겁게 마리나가 웃게 해주고 싶어 시즈카가 있었던 거를 그 전에 네. 마리나한테 하고 있었던 거죠 타코피가. 네. 음. 좀 느낌에 그 시간선에 그 마리나의 엄마가 더 심한 것 같아가지고. 집착도 심하고. 네. 왜냐면은 자기가 좋아했었던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던 아줌마를 집에 이제 데려온다고 했을 때 그 엄마가 했었던 또 갑자기 또 역시 자랑스러운 내 딸 이러다가 또 그게 안 되니까 딸을 위해서 뭐 그 엄청나게 이제 딸을 서포트해주는 엄마 같이 보이다가 그 일이 이제 틀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미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네. 그리고 따지면 이미 그 딸 얼굴에 그 자국을 낸 거부터가 이미 또 따지면 얘는 겉으로는 되게 그 학교에서는 되게 약간 당차고 되게 일진 같은 애인데 집에 오면 엄마한테 벌벌 떨잖아요 되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혀 이게 이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중학생 때 이제 마리나랑 또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좀 시즈카 때랑 마찬가지로 학교에 같이 동행하면서 이제 또 그런 거를 이제 네. 학습을 해 나갔는데 중학생 때 얘기는 우연히 다시 아줌마랑 재회를 해가지고 사실 나 초딩 때 아줌마 되게 의사 아들이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잘 됐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시간선에 아줌마조차도 되게 사실은 시즈카를 마음에 두고 네. 있었는데 하필이면 다시 이렇게 중학생 때 성장한 시즈카를 만나가지고 바로 미련 없이 나는 원래 사실 초딩 때 시즈카를 좋아했었는데 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가지고 너랑은 안 되겠어 해가지고 마리나를 바로 대번에 버려버리고 시즈카한테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약속한 날 이제 그 바람을 맞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집에서 이제 또 엄마랑 난리를 쳤죠. 엄마가. 마리나랑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다 보니 네. 그 마리나 입장에서는 시즈카에 대한 원한이 더욱더 불타오르고 내가 그 당시 때 초딩 때 이 시즈카를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게 책임 전가가 또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그때 내가 시즈카를 처리 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라고 해서 자기 주변에 벌어진 모든 자기의 일을 불행의 탓을 이제 시즈카한테 돌리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타코피는 마리나를 웃게 하고 싶으니까 내가 그러면은 돌아가서 시즈카를 없애버리면은 마리나가 웃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그 장면이 네. 으로 오게 된 겁니다. 다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가지고 네. 그 장면도 너무 무서운 게 되게 그러니까 역시나 순진무구한 타코피라서 그 무시무시한 얘기를 되게 해맑은 표정으로 네. 그러면 4학년 때로 돌아가서 네. 쿠제 시즈카를 죽이면 되는구나 이래서 그러니까 죽인다는 개념도 잘 모르는데 네. 그냥 그게 네가 행복한 길이라면 내가 네. 다시 돌아가서 시즈카를 죽일게 하면서 되게 신나가지고 다시 로켓 타고 다시 가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이제 우리가 봤던 제일 처음의 장면이 되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시간 여행을 하면서 이 타코피가 그 전에 기억을 까먹게 됩니다. 네, 그 기억을 다 지워져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왜냐면 얘는 그 해피 행성의 그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네. 기억이 상실되고 다시는 못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또 그게 이제 약간 그 해피 행성 돌아갔을 때 그 장면이 그럼 이게 약간 만화책이랑 애니메이션의 차이구나.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는 좀 그게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네. 다시 고향별로 돌아갔을 때 타코피의 엄마가 이제 그 문어 다리만 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얼굴은 안 나오고 되게 거대 문어. 그리고 네. 약간 느낌이 약간 왠지 이게 그 해피 행성의 시스템이 마치 그 벌이나 개미처럼 여왕개미, 여왕벌 같은 존재가 있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여왕벌 같은 존재고, 네. 그게 어떤 타코피 개인의 엄마라기보다는 그 어떤 전체적인 그 종족의 어머니 아닌가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퀸 에일리언처럼 네, 약간 1대1의 관계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근데 그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온화하잖아. 네. 근데 그 온화한 목소리로 되게 약간 너는 이제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슬픈 얘기를 너무 그 따뜻한 엄마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이쁜 엄마 목소리 얘기를 하니까 또 그냥 거기서 오는 또 약간 좀 이상한 그 슬픈 그렇죠. 그런 게 약간 있죠. 그러니까 다시는 엄마랑 영영 만날 수 없는 타코피의 그러니까는 네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네가 해서는 안 될 진짜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너는 이제 여기 돌아올 수 없게 됐어. 추방당해야 된다. 돌아올 수 없게 됐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약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네. 네. 근데 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는데 규칙을 어기게 돼가지고 그냥 이제 너는 기억이 지워지고 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얘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순간 가서 시즈카를 죽여야지. 만화에서는 이 글자가 하나씩 지워지는 걸로 마리나 나오는- 이름을 잊어버리면서 네, 잊어버리면서 근데 걔가 눈을 딱 순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내 목적이 뭐였는지 이제 네. 까먹게 돼가지고 음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즈카를 웃게 해주려고 지금까지 독자들이 봐왔던 그 타코피의 목적이 사실은 전혀 반대였다는 거. 시즈카를 없애려고 왔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악의 축이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네. 시즈카를 괴롭히는 마리나가 없어져야 된다가 이제 우리가 보는 그 목적이었는데 음. 마리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시즈카를 죽여야 한다가 네. 돼버리니까 네. 이것도 너무 신박한 네. 스토리 구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알게 된 입장에서는 이래서 시즈카가 뭔가 쎄했던 건가? 네. 이래서 약간 얘도 조금 뭔가 이게 마냥 뭐 가련하고 불행한 피해자만으로 보기가 뭐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다시 그 기억을 되찾았을 때 시점에서는 이미 약간 그 아빠의 두 딸은 이미 죽은 것 같고 지금 네. 시즈카가 죽여버린 것 같고 일단 실종. 네 끔찍한 일을 이미 저지른 것 같고 네. 거기서도 이제 약간 타코피를 막 이제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러니까 때리면서 근데 이제 그동안 자기의 쌓였던 걸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내가 이럴 땐 어쩌라는 거야. 냄새 난다고 욕 먹을 땐 어쩌라는 거야. 친구들이 괴롭히면 어쩌라는 거야. 지옥 같던 자기의 그 상황을 다 하나씩 다 이제 음흠. 결국에는 폭발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즈카의 절규를 다 들은 다음에 타코피가 이제 사실은 비장에 내가 또 숨겨뒀던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이 해피 카메라가 고장 났지만 마지막으로 내 마지막 생명력을 생명력 나의 이 에너지로 바쳐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 그 장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코피가 거기서 이제 자신을 희생해 가지고 얘의 마지막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플러스 제목이 이제 타코피의 원죄다 보니까 네. 타코피가 나로 인해서 생긴 이 일을 네. 내가 다시 갚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해결한다. 네. 내가 책임진다. 네. 이래서 타코피의 원죄였구나라고 네.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그 전에 마리나를 만났을 때 그리고 시즈카를 만났을 때 다 얘 나름대로는 뭔가를 되게 해보려고 하다가 네. 다 이게 다 어그러지고 다 안 되고 그 독자가 답답하게 만들고 그랬는데 타코피도 자기 본인 입으로 나는 멍청해서 뭔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네. 너희들을 웃게 만들게 이번에야말로 웃게 만들어줄게. 네. 또 그렇게 타코피가 또 그렇게 뭔가 희생을 하는 그 장면도 되게 좀 슬프단 말이에요. 되게 슬프고 슬픔과 감동이 약간 반반씩 있는데 그 장면 네. 굉장히 좀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타코피의 그 정령의 에너지의 힘으로 그 시간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즈카가. 네. 다시 이제 이 세 명의 주인공을 이렇게 다시 뭔가 타코피가 이렇게 하늘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시점으로 그 파트 마지막 최종회 네. 그것도 중간까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거든 되게 네. 똑같이 괴롭힘 당했고 똑같이 똑같아요. 또, 완전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 또 구타 당하고 있고 또 아즈마도 역시 또 열폭하고 있었고 네. 또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렇게 또 어느 날 마리나가 또 밤에 시즈카를 불러내서 또 구타를 하던 중에 책가방이 와라로 쏟아졌는데 네. 그 책가방에 그 이제 시즈카의 노트에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이제 물론 타코피가 완전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나와 그 시즈카의 뭔가 무의식에 남아 있어서 타코피의 흔적. 예. 무의식의 기억이 뭔가 남아 있어. 왜냐면 이제 그거 마리나도 처음에 또 시즈카를 괴롭힐 때 오늘은 머리에 꽃 안 꽂고 왔네. 그 네. 얘기했다. 그럼 근데 내가 오늘은 내가 왜 늘 이걸 봤던 것처럼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 네. 그런 것들이 앞에 이제 숨어져 있어도 네. 장치죠. 네. 곡선을 깔아놨는데 네. 이제 딱 와라로 쏟아진 시즈카의 그 가방 속에 음흠. 노트에 그려진 뭔가 타코피를 닮은 낙서 네. 둘 다 보는 순간 약간 나는 왜 이걸 얘를 아는 것 같은데 네. 타코피를 알고 있던 그 공통분모를 발견하는 순간 서로가 갖고 있는 상처를 네. 타코피로 인해서 다 뭔가 토로하면서 그 당시 때 이제 서로 약간 와르르 넌 왜 이렇게 재수 없었어? 어. 너는 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단순히 일방적인 폭력으로 끝났던 게 이 다음에 타코피의 그 조그만 그 타코피를 떠올리는 거 하나만으로도 서로의 그 심정을 토로하는 계기가 돼서 네. 거기서 이제 눈물을 쏟으면서 서로 그 당시 때도 서로 뭐 타코피 봤다고 갑자기 감정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 네, 눈물바다가 되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응어리를 있었던 거를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저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거든. 그 아즈마가 형하고 예. 마지막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풀려서 응어리가 풀리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마지막에 시즈카랑 그 마리나가 서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의 감정을 이렇게 쏟아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으로 인해서 이제 시간선 때 이 두 명의 인생의 운명이 예. 달라졌다. 달라졌다. 네. 그래서 둘이 친구가 되었다. 네.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네 각자의 집의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사실 누구보다 되게 비슷한 처지기 때문에 그렇죠. 동병상련을 느끼며 뭔가 아 너도 그랬었구나 나도 그랬었구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둘 다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쏟은 뒤에 그래서 그 뒤로는 왠지 이제 그때 또 이제 중앙고등학생 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네.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또 타코피가 갖고 있던 그 도구 네. 그 토성 토끼의 목소리가 나오는 볼펜 뭐 그 되게 비슷한 볼펜을 보고서 아 나 이거 왠지 옛날에 봤던 것 같은데 서로 딱 동시에 말하면서 너 그거 어떻게 하냐? 근데 그게 뭐지? 몰라 이러면서 그냥 그게 끝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렇게 나이 먹고서도 이제 약간 단짝 절친이 네. 되는 것처럼 묘사가 되면서 그렇게 딱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엔딩도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게 이제 그런 의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가 처음에 원작 만화책으로 이제 다 보고 난 다음에는 기분이 조금 찝찝했거든 나는 약간 결국에는 이게 근데 내가 좀 생각을 좀 뭐 너무 이렇게 좀 각박하게서 그런가 약간 고작 이 정도로는 약간 해결이 안 되는 느낌이고 나 솔직히 약간 이 정도 가지고는 뭔가 더 좀 완전 무결하게 약간 좀 완벽하게 네. 깨끗하게 난 좀 뭔가 정말 이 두 주인공의 가정 환경도 좀 더 개선이 되고 난 좀 그러길 바랬단 말이지 조금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정말 새로 아예 타코피가 정말 초자연적인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싹 다 좀 이 두 주인공의 그 답답한 부분을 싹 다 고쳐주길 난 좀 바란 것 같아. 나는 약간 이 작품을 보면 너무 답답하니까 이 상황이 그래서 이 정도로는 약간 좀 이거를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기가 좀 그렇지 않아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만화책 근데 애니메이션까지 보고 나니까 약간 그래 이 정도면은 뭐 좀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만화책에서 조금 디테일해서 부족한 부분을 애니메이션에서 좀 보강해주는 느낌. 그래서 예. 조금 더 이해가 잘 가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그 초딩 때의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중학생이 되어서도 친구가 되어서 둘이 이제 편의점에서 쇼핑해서 타코피의 그런 본인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무의식에 남아 있는 그 과거의 타코피의 그 흔적을 둘이서 이제 기억하면서 이렇게 해피하게 끝나는 그 장면을 딱 보고 나면 야 작가의 아이디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인공 다른 시간선 때 그리고 심지어는 제일 마지막에 둘이가 친구가 되는 그 세계에서도 사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집안 환경도 그렇고 똑같아. 그런 불행한 거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그런 의도로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약간의 차이만으로도. 그러니까는 환경은 똑같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그 지옥인 상황을 내가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느냐 아니면 진짜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라서 여기서 이제 그 파국으로 가는 잘못된 지옥으로 가는 선택을 할 때 얼만큼 비참하게 파멸로 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약간의 그 마음을 바꿔서 다른 마음 다른 행동, 다른 말을 했을 때 그 미래가 바뀌어지는 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진짜로 원수가 돼서 서로 죽이는 관계에서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이게 작가가 진짜 똑똑하다. 진짜로 영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마지막에 약간 그 타코피의 그 나레이션으로도 그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바꿔줄 수 없지만 맞아요. 그 얘기를 했잖아. 그치. 여전히 니들의 가정 환경 여전히 그 부모님들 다 노답이고 다 똑같은 가정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안에 그 작은 약간의 변화가 그래도 뭔가 살만한 어떤 그 삶으로 바뀌었으니까 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타임 루프물이라고 본다면은 되게 그 수많은 절망적이었던 그 유니버스 시즈카가 살인마가 된 그 유니버스 그거보다 훨 나은 뭐 그게 된 거니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 이렇게 임팩트 있는 작품은 되게 꽤 오랜만에 접한 것 같아서 이 타코피의 원제는 아이디어가 진짜 기막혔다. 그리고 이걸 풀어내는 게 굉장히 야 이거
작가가 천재인가 약간 그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범상치 않은 네. 작품이죠 진짜. 음흠. 이게 여운도 너무 길게 남고 네. 너무 좋은 작품이라서 네. 또 저희도 되게 재미있게 신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